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약국이 열지 않을 때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한 번쯤 구입해 보신 분들 계시죠?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종류를 두고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대한약사회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대한약사회 그리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관계자 차례로 연결해서 편의점 상비약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세기 역사 6.9km로 예산 7,277억 원이 들어갑니다. 완공은 2024년에 되는데요. 인천광역시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 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월요일에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 상비 의약품, 흔히 말하는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종류를 추가하는 것을 두고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국민 편의를 위해서 편의점의 상비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양측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쟁점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5번 열렸는데요. 5차 회의는 알려진 대로 도중에 파행이 됐고요. 약사회가 이후 회의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상비약 그렇습니다. 품목 조정을 반대하고요. 또 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그 지정심의위원회가 품목 확대라는 그 사정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 사전 각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정심의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특정 품목을 갖다가 일부 언론에다가 흘려가지고 그런 품목이 확대되는 것 같다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에 대해서 약사회 측에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해오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반면에 또 허가받은 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점은 또 이점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한약사회에서 확인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500ml 자체도 외국에서는 그 과다 복용으로 매년 수백 명씩 사망하는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16년도 3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사망이 6명, 실명이 2명, 시각 이상이 20명으로 지금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지금 다수 복용되고 있습니다. 예. 확대 논의에서 이제 도마에 오른 약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에는 4개였다가 2가지로 이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약품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판단으로 약사지도 없이 약을 먹을 경우에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에도 편의성보다는 건강성에 더 중요성을 두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우선 요번에 대상 품목 중에 오른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산제 효능군입니다. 예. 그게 정부 측 용역기관인 고대산학협력단 설문조사 결과로서도 소비자가 단 한 명도 원한 적이 없는 그런 효능군입니다. 예. 그 품목을 편의점주의 입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했다는 그 명분으로 집어넣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산제 자체는 물론 크게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심장약으로 쓰이는 디곡신이라던가 간질약으로 쓰는 페니토인 같은 산성약물의 흡수를 갖다 감소시킵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아연이라든가 엽산이라든가 철분 같은 그런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를 감소시키고, 피놀론계 항생제라든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그러한 효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제산제라는 것은 속쓰림약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자칫 속쓰릴 때 그때 제산제를 먹다 보면, 예. 심각한 질병, 즉 위암이라든가 이런 걸 조기 발견을 좀 어렵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는 당장의 속쓰림 같은 건 우유를 조금 드셔도 좀 많이 경감시킬 수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흔히 비치되어 있는 식소다라든가 베이킹 소다 같은 걸로도 그때그때 속쓰림 증상을 갖다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오남용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요. 근데 예. 애초에 논의가 시작될 때 4개 품목이었다가 이렇게 속쓰림 약하고 지사제로 압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건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약사회에서는 기존에 수차례 조목적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왜 품목 확대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부작용 보고 사례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를 갖다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4개 품목에 대한 4개 효능군에 대한 확대보다는 기존의 품목 중에서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는 약들을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신규 주정이 가능한 약품을 갖다 논의하자고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의 자체가 완전히 묵살된 채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일부 상대 측 주장에서는 편의점에서의 야간 안전상비약 판매가 늘었고 또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는 편리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또 해외에도 사례도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도 약국 아닌 곳에서 쉽게 상비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취약 시간대에 그런 보완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대한약사에서는 국민들의 취약 시간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갖다 제시를 했습니다. 예. 즉 공공심야 약국이라던가 아니면 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 지금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이 시범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공공심야 약국과 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를 통해서 전문가, 즉 약사나 의사의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제도이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심야 시간이라든지 휴일 취약 시간에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제도 말고 다른 약사의 그런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라든지 지금 시스템으로서 당장 시행하기에 무리가 없는지요? 그래서 또 이 대한약사에서는 공공심야 약국 운영했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을 갖다 연구 영역을 발주해서 이미 결론을 도출해서 이미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궁극적으로 대한약사에서 생각하는 공공심야 약국 모델은 보건소를 활용한 공공심야 약국입니다. 예.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있고요. 대한약사에서는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만들어서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약사를 갖다가 활용한, 그래서 보건소에서 취약 시간대에 보건소에 근무시키면서 전문가의 국민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전문가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품목 확대에 앞서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편의점 상비약 판매처에서 위법 행위가 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74% 이상의 편의점 판매약 위법 사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떤 위법 사안입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데 지켜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한 번에 한 개 품목씩만 판다든가 한 약씩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 차례에 나눠서 많은 약을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위법 사안들이 지금 다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후 관리가 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지금 주로 심야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조치가 아무렇게 지금 하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 김상희 위원실에서 국회에서 그 알바생들의 그 교육을 갖다가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정춘식 의원실에서 공공심해약국 입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고려가 되고 난 다음에 즉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조치가 먼저 취해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근본적인 대안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꼭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었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상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한 20개 정도의 안전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측면이 있고 계속해서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시민단체라든지 경실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2012년부터 판매가 지금 5년 정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지를 잘 모르고. 예. 이제, 응급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편의점을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평상시에 만약에 증세를 느꼈을 때는 약국을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편의점 판매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저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서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좀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에 따르면은, 위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심각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측면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연구팀에서 연구과제 할 때, 예. 자문으로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상비약에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 사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런 별도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요. 단순히 부작용 사례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가지고서 편의점 판매로 인한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되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전체적인 약품 판매에서 편의점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과연 이제 상비약 편의점 판매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 부작용 사례 증가를만을 가지고서 편의점 판매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안건에 상정된 2개 품목 안전상비약은 어떤 배경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보면 아마 이 연구팀에서 연구조사를 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민들이 평상시에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심야 시간이나 주말 시간대 약국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아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시민들이 요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편의점이 아니라 상비약 약국의 판매 운동을 경실련에서 진행할 때 이미 상비약, 그러니까 특수장소, 고속도로 같이 이제 약국이 없는 곳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 판매 의약품이 있었고요. 그 의약품 안에 이러한 상비약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실련에서도 이미 이렇게 특수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응급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 이 정도 수준의 상비약은 약국 외에서 판매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제안이 된 바 있고요. 예.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이런 품목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편의점에서 약을 살 때 그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대한약사회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남용에 대한 위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편의점에서 모든 약을 다 팔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미 여러 사용 경험이나 그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비약 수준의 아주 낮은 수위의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들은 일반인들이 굳이 복약지도 없이 사서 본인들의 경험이나 상태에 따라서 복용을 하고 또 일부 부작용이 생기면 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는 판매가 허용됐다고 보고 있고요. 경실련에서 2011년도에 전국에 있는 약국들에서 이런 상비약들 판매할 때 약사님들이 복약 지도를 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의 복약 지도를 하지 않고 판매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이런 약품들은 특별한 복약 지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약국 편의점에서 판매될 때에는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글쎄요. 뭐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아마 일반 시민들이 약국에 가서 이런 약들을 살 때 복약 지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받고 사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런 약들에 대해서 복약 지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합리적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근거해서 편의점 판매에 그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약회사 실적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약을 필요한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 판매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글쎄요. 편의점이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더 홍보되고 알려진다라면 응급한 상황에서는 뭐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시민들이 낮 시간에도 편의점에 가서 이런 의약품들을 살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보통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논의는 상비약, 특수한 상비약에 대해서 심야 시간이나 취약 시간대에 이용 불편을 좀 해소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약품 또 뭐 제약 산업, 뭐 편의점 업계 뭐 이렇게 과도하게 주장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제 너무 이해 중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앞서 강봉윤 정책위원장도 밝힌 것처럼 그 대안으로 편의점 판매 대안으로 보건소를 이용해서 공중보건의사라든지 공중보건약사를 이용해서 취약 시간대를 커버하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매우 좋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중보건소를 심야 시간이라든지 주말에도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재정과 인력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보건소보다 할 수 없을 거라면 뭐 동에 하나, 뭐 시에 몇 군데 뭐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들은 화상연고 살려고 택시 타고 가서 연고를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 상황에서 긴급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이런 상비약 수준, 그러니까 이제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상비약 수준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서도 판매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가 상시적으로 의약품 분류 체계를 좀 운영을 해서 부작용이 발생됐고 위험하다라는 것이 감지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필요성이나 요구도가 높아지고 안전성 부분들이 검증된 약에 대해서는 또 편의점 판매로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라는 취지에서 제도나 시스템이 좀 운영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지 예. 누구를 통해서 의료를 받아야 되고 의약품을 구매해야 되고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이었습니다. 리타 콜리지의 We Are All Alon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판규 경제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역시 덩달아서 함께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서울의 인공지능 AI 특화 공간이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미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한 AI 인공지능 지원센터가 서울에 문을 엽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데요. 예. 인간의 지각,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술과 그 기술을 구현하는 인재,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센터인 양재 R&CD 혁신허브가 어제 개관하였고 본격적으로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예, 혁신 허브라고 하니까 뭔가 혁신적인 일들이 이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육성되고 네. 이런 것들이 떠올리기도 하는데 어떤 공간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양재 R&CD 혁신허브는 창업 기업을 위한 연구 지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의료, 제조업,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예비 창업 기업을 비롯한 벤처 기업이라든지 기업 부설 연구소들이 저렴하게 입주를 합니다. 또한 여기에 기술 교육이라든지 투자 연계, 1:1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입주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에게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이지만 비용 부담이 컸던 GPU 클러스터 서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은 덜고 연구력이 또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개관식을 열 때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 어제 개관식에는 AI 특화 지원뿐만 아니라 양재 지역과 서울의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서초구 카이스트 간 다자 간의 업무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또한 AI가 무엇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기업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과학재단 인공지능 디렉터였던 폴 오버스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석학을 기조연설자로 또 초청하기로 해서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던 R&D 대장정인 서울 혁신 챌린지 결성과 시상식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허브 공간을 구심점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혁신 챌린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서울 혁신 챌린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들을 활용을 한 챌린지 방식의 R&D 경진대회인데요. 올해가 첫 대회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19명이 참여해서 20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대장정이었습니다. 서울혁신 챌린지는 기술 융복합과 상용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과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전문가,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참여자 간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인데요. 어제 현장에서는 예선을 통해서 313개 팀의 시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200명의 시민평가단 앞에서 설명을 하고 평가받는 결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그 전문 평가단의 평가와 합산된 결과에 따라서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되었고 10개 팀의 수상자에 총 20억 원의 R&D 지원금이 수여가 됩니다. 예. 앞으로도 실현 가능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과제 발굴에도 저희가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AI라고 하면은 전문적일 거라는 선입견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이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AI는 이제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양재 R&CD 혁신허브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그 운영기관인 카이스트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관련 인적 기술적인 자원이 좀 총동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카이스트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서 강의와 기술을 연계한 AI 스쿨을 양재 혁신허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생이라든지 전문 연구소 직원 등이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경제정책과의 최판규 경제정책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해 발생을 바로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요? 네, 그 지진이나 화재, 싱크홀 등 그 각종 재난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만든 그 경기안전대동여지도라는 앱인데요. 예. 휴대폰을 통해서 재난 상황과 또 그 재난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 또 그 대피 요령 등을 그 바로 알려줍니다. 위치 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휴대폰 사용자가 사고 부근 지역을 지나면 알림 정보가 자동으로 그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기 안전 대동 여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누구나 그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SNS를 통해서 그 알림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경기 안전 대동 여지도 앱. 자, 그리고 말하는 소화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 말하는 소화기는 그 소화기의 작동법을 그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 소화기입니다. 예. 역시 그 경기재난안전본부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났을 때 그 소화기가 옆에 있어도
그 제때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그 착안한 겁니다. 소화기의 작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또 그 노즐을 불길로 향해서 손잡이를 누르는 동작을 순서대로 쉽게 할 수 있게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소화기를 약간만 기울이면 소화기에 부착한 장치에서 음성이 그 나오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그 외국어로 된 그 음성 안내도 나올 예정이어서 많이 사용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막상 위급 상황에 처하면은 당황스러워서 모든 행동이 또 굳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존 시계라는 것도 있던데 굉장히 흥미롭군요. 어떤 건가요? 네, 그 라이프 클락이라고 하는 그 생존 시계 역시 경기 그 재난안전본부가 만들었습니다. 예. 지진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그 필요한 재난 구호 물품을 모아놓은 건데요. 평소에는 그 탁상용 시계로 사용합니다. 이 시계 안에 다양한 재난 구호 물품이 들어있는데요. 시계를 열면 보온 덮개와 또 그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깃발 등이 들어있고요. 붕대와 소독약 등 간단한 그 응급 처치약도 들어있습니다. 예. 특히 어린이들이 그 평소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면 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이거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경기도와 한신대학교가 그 매년 어깨동무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얼마 전 올해 그 교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9달 동안 노숙인 그 33명을 대상으로 56회에 걸쳐서 그 인문학 교육이 그 진행됐는데요. 문학이나 역사 등 8과목을 교육하고 또 그 체험과 캠프 수업도 있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활동을 통해서 심리 치료도 그 병행하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 노숙인 가운데 25명이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그 사회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노숙인은 이 교육을 받은 뒤 현재 그 무료급식소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하면서 그 본인이 직접 식당을 차릴 꿈에 부풀어 있기도 한데요. 이 노숙인 인문학 교육은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했고 그동안 86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가운데 45명이 취업을 통해서 사회복귀에 성공한 것으로 그 확인됐고요.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노숙인들이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그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끝으로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